윤석열의 지령을 받는 윤호개인 세력들이 공천장을 독식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암흑천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친윤 호위무사들만 단속 공천하며 민심을 철저히 짓밟는 국민의힘의 이 오만한 행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추악한 공천 뒤에 숨겨진 배우는 누구일까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윤호개인 세력의 공천 뒷이야기,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면접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요. 그리고 곧바로 공천 면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달성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이 공천됐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공천이 보류가 됐습니다. 저희가 표로도 정리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조윤삼 의원님, 친윤 인사들이 공천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종진 후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탄핵 반대 집회 사회를 봤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만, 오늘 재보궐 공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원내 제1야당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공천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겠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박종진 후보의 경우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사실상 친윤 세력들, 그다음에 윤어게인 세력들을 그런 대표하는 그런 주도적인 모임을 함께했던 그런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용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불렸던 그런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게 되었죠. 물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자 했던 일부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조갑재 대표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윤석열의 지령대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 자체가 전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냉엄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공천 발표 때 기자들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친윤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공정하게 공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면접 결과 발표 취지를 말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오늘 발표된 명단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보류가 됐는데,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께서 선당후사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자신을 윤어게인으로 프레이밍하려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설령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해서 공주, 부여, 청양에서 한 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나머지 13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다면은 당이 지극히 신중하는 것이 맞고, 그 이전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본인이 결단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입장을 완강하게 굽히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당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발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당적이 아직 복당 절차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 보류가 된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관위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더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전국의 후보들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북갑 판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등판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27일부터 이틀간 KBS 의뢰로, 부산 KBS 의뢰로요,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하정우,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를 박민식 후보라고 가정하고 한 겁니다.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이 세 사람의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보시면 30, 25, 24인데 이게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아직 국민의힘 후보는 확정 전입니다만 가상 3자 대결로 알아본 겁니다. 이 초접전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초접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일단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받은 30%의 지지율. 지금 저 북구 갑쪽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하정우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30%의 지지율은 정당의 지지율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이 얘기는 하정우에 대해서 아직 이 당이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정우 후보가 당 조직과 결합되어야 되고 또 이 당의 지지층에게 본인이 지금 북구에 왔음을 빠르게 알려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박민식 후보는 아직 국민의힘의 공천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온 국민의힘의 결과를 보면 경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경선에서 뭐 그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후보가 확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를 월등히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쟁력에 있어서 아직도 부산 북구 주민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 전체적인 그 그림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된다면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다. 이건 뭐 상수이지 변수가 아닌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경쟁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관전 포인트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송영훈 의원께 여쭙고 나머지 두 분께도 또 이 부산 북갑 상황 여쭙게요. 지금 1강 2중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어제 발표된 부산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초접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3파전으로 보는 것이 맞죠, 현재 상황을. 예. 왜냐하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인 조사이기 때문에 예. 저 세 후보 모두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다만 저는 같은 조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에 이사를 간 지가 이제 보름 정도 됐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니까 2주 내지 보름 정도 됐을 때 조사를 했는데,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8년, 2012년에 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2016년, 2020년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4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많이 겪어본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뽑아봤고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지율이 25%라면 저 지지율은 현재가 천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기에서 치고 올라갈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29일에 있었던 그 손털기, 이게 반영되지 않은 조사이죠. 사실은 그 장면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예.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고, 특히나 구포시장 상인분들께서는 그 불쾌감을 아마 선거날까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의 추가적인 하락 내지는 상승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히려 많은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저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세상에 절대 없는 것은 없지만 시민 열망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단일화 무조건 된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경률 위원과 조현삼 위원께도 부산 북갑 상황 한번 여쭐게요. 역시 단일화가 가장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현삼 위원님?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산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예. 부산 지역에 출마한 바도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할 가능성을 아마 그런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아마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 후보 중에 누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간의 단일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비등비등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더욱더 상승세를 보여줄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량급 인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될 정도의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전한 그런 우려와 비토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겠죠.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에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 이번 부산 북구갑에서 생존하여 국회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의 그런 정치 생명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현주 의원 생각보다는 보수의 단일화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큼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가 부산 북구에 만덕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다. 동사무소 전입 신고 마무리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고요. 이번 주말 일요일에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를 돕기 위해서 구포시장을 방문한다. 이런 일정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조금은 이런 선거 내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조금은 예측 내지는 전망을 이야기해 본다라면 저는 21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 장해찬 후보 지역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도 상당히 그 지역구를 신경을 써서 좀 뚜렷이 기억하는 편인데 어떻게 되냐면 제 기억이 맞다라면 계속 선거 직전까지 아마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2주 전, 1주 전 의미 있는 차이로 계속 앞섰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장해찬 후보와의 차이는 되게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고 국민의힘 후보와 장해찬 후보와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 약 5배 차이가 근접한 거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과 2주 사이에 2주 전에 제 기억에 이 장해찬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비슷했었는데 이게 이제 불과 2주 만에 5배 차이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부산 그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들 이런 분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아싸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한동훈이다 누굽니까? 박민식? 네, 박민식이다 이렇게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예. 급격한 쏠림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지 인위적인 단일화 그게 꼭 필요할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추세를 본다라면 과거에 부산 수영의 지역구의 추세들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라면 적어도 제가 야당 입장에서 예측컨대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그리고 이영풍 전 KBS 기자가 부산 북갑 국민의힘 후보 대기위에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오늘 공관위가 발표한 게 이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부산 북갑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민식, 이영풍 이 두 인물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국힘 출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고성국 TV에 출연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서 우리 당의 암적 존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제.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요게 이미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벌써?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 교통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전당대회 전초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선거 가지고 끝났어요. 선거는 공천 다 끝났고 지금 무슨 장동혁 대표 선대위 가니 안 가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각계전투로 됐고 이제 장동혁 패배 이후에 누가 이제 지도부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당원 당규를 바꿔놨잖아요. 지금 최고위가 안 무너집니다. 이제는 5명 사퇴해도 안 무너져요. 재보궐로 들어오게 됐어요. 재보궐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1년 임기가 남았어요. 이걸 끌어내려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적으로 빌드업을 좀 해야 돼요. 지금 팍팍 쪼아가지고. 근데 조광한 최고는 장동혁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랑 가장 충돌이 셌던 사람이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이번에 뭐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뭐 어디 왔다 가시냐고, 뭐 예. 미국 갔다 성과 있었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대리전을 누가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조광훈 최고가 지금 총대 메고 장동혁 대표의 1년 남은 임기를 더 소화할 수 있게 이 전당대 역할을 하려고 총대를 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봤냐면 그 경기도지사랑 좀 연동된다고 봐요. 경기지사. 예, 왜냐하면 조광원 최고가 원래 경기지사를 나가려고 했다가 사퇴를 했고 그죠. 그 이성배 지금 후보를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양양자 최고가 또 경기지사 후보로 있고 양자 대결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 내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알력 다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야 봐봐 장동혁 내가 너 돕고 있잖아. 나 이렇게 너를 세게 돕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나한테 힘을 실어줘라. 이번에 경기지사 나한테 줘라. 후보 공천. 네, 네. 요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전당대회용인 거죠. 본인의 몸집 키우기. 뭐 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사실 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는 됐고 차기 당권 경쟁으로 바로 돌입해버리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당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그쵸. 표를 받아서 자신들의 정견을 피력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패스하고 그냥 자기네들 권력 다툼하는 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박 기자도 그렇지만 우리를 물론 이 방송 안 보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 방송 많이 봐. 국민의힘 사람들 국민의힘 그럼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면 제 추천을 고소고발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방송 보는 게 조금 매 눈으로 근데 이렇게 요새는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새는 고소고발.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욕을 하더라도 많이 봐주십시오. 예. 보면서 아니, 욕해야죠.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 같이 취재 편의점 그 후배들 같이 그 국민의힘에 출입 기자 등록하러 갔어요. 네. 싸늘해. 싸늘하죠. 싸늘해. 예, 예. 반기면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예. 저는 그러니까 박형아 기자랑 저랑 둘 다 국민의힘 오래 출입했는데 오래 출입했어요. 예. 진짜로 이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네. 야당이 어쨌든 간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거든요. 그 민주당이든 뭐 어떤 당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한 비판해주고 바로 서줘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되면 또 하나의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일당 독주가 나와요. 일당 독주 하다 보면 또 엎어지는 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경험해봤잖아요. 여러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석을 간다고 다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생산적인 비판할 수 있는 그 계엄 세력을 제외한 계엄 내란 세력을 제외한 생산적이고 깨끗한 지금 야당이 서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당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선거 지금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서로 저격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이 이미 선거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한 명이 하이라키로 힘을 잡아서 찍어 누르든 네. 아니면 빨리 분당을 하든 빨리 정리를 하고 선거를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 그 우리나라 정치사에 마지막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그 반성을 하고 과거를 반성을 하고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이거를 우리가 바래요 진짜로. 네. 이거를 응원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작 싸워서 빨리 망하든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전당대회 때 또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그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고 했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 딱 터졌을 때 그렇죠. 그때 딱 절연하고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선긋기를 했어야 돼요. 그거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때 잘못 판단해서 그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후과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까지 나아가게 된 거고 이렇게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과거의 그 습성에 빠져가지고 정치 발전을 오히려
후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선거 상황이 안 좋은 이유이기도 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되게 이제 사소한 예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모 선거 이게 모 지사 모 현역 지사의 캠프가 꾸려졌는데 그 별정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사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선거 캠프에 들어가려면 사표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시점에. 그렇죠. 근데 안 써요. 안 2달 될까요? 정도라도 더 내가 돈을 받아 먹겠다. 어차피 선거 망했다. 어차피 선거 망했다. 들어가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떨어질 거니까. 네, 그 정도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 너무 심하네. 들어갔다가 보통 그래도 떨어지도록 들어갔다가 그쵸. 그 다음을 노리는데 그렇지. 떨어지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없다. 어차피 이 사람한테 붙어서 그런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네. 해산해라. 냅두세요. 어차피 망할 정당인데 뭐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일단 대구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난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수도권 출마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두 분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진숙 전문가. 전문가죠. 네. 제가 그 수도권 나와봐요. 뭐 어떻게 돼요? 뭐 전문이 없어요. 제가 또 거기 그 네. 이진수 캠프 어. 사람들 연락 많이 안 될 때 네. 그때 취재편님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어야 제가 되는데. 격주로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요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장동혁 대표 만나고 한거 이진숙- 제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오. 예, 그날 그 유튜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장르만 여의도, 뭐 뉴스원, 네네네. 뭐 인터뷰했는데 그건 다 연막이고 네. 장동혁 대표 만나고 왔어요. 아, 네, 그날 그게 이제 핵심이다. 예, 그날 합의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예견했었어요. 이거 주말에 드랍한다. 그러니까 드랍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아 그때 걸었어야 되는데 커피를. 저는 안 되는 게임만 겁니다. 예. 네, 시청자들에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이진수 후보가 가장 최근 뉴스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캠프 쪽에서 네. 좀 떨고 있대요. 이진숙 후보가? 예, 왜? 전전긍긍. 그치. 이진숙은 안 떨고 있다. 줄까봐. 낙동강 그렇죠. 이진숙은 전전긍긍. 예. 어, 그러니까 덜덜덜. 왜냐면 그러니까 기세 좋게 드랍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정치는 신뢰의 영역이지. 그 뭐 대구 달성군 준다고 뭐 종이에 써줍니까? 계약서. 예, 그 불법이에요. 네. 그 자체가 그치. 매간매직이지. 예. 그건 정치관계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줄 수도 없고 써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뒤통수를 한번 맞았잖아요. 컷오프 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요 아직도. 근데 이번에 불출마할 때도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네. 그게 뭐 대구 시민들을 위한 뭐 이게 그런 해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한테 통수 맞은 것도 생각나고 이거 나 또 맞고 정기 은퇴한 거 아닌가 이런 울분. 아 정확하게 울분. 맞죠. 네. 예, 내가 너한테 뒤통수까지 맞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예. 그렇다고 개런티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성군을 맞아요. 예. 지금 처음에는 준다고 합의를 했대요. 제가 듣기로 저도 예, 들었어요. 취재되기로는 저도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들었는데. 예, 예.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이행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고 나서 이진숙 사퇴하고 그 다음 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재보궐은 경선이 맞아. 근데 이게 원칙론을 말하는 건지 진짜로 원칙을 네. 말해서 아이 이 후보 그거 걱정하지 마. 재보선은 대체로 전략인데. 전략 공천인데. 예, 경선은 그러니까- 없는데. 예, 예. 지금 시간도 없고. 그렇죠. 예. 시간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뭐 한 달- 북구갑 뭐 이런 거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에이, 줄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로 나를 경기도로 보내려고 하는 건지 예.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은 거예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북구갑을 받는 게 거의 99%래요. 들어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영풍 전 기자를 내게 되면 이게 네. 윤호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좋아 날뛰어. 예. 예, 지지율 더 그러면 반탄 찬탄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각이 딱 쓰죠. 예, 그러면 윤석열, 윤어게인 뭐 이걸로 절연 네. 이걸로 이제 각이 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영풍을 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도 자기가 됐다는 어떤 구도 하에서 저 뛰는 거거든요. 근데 달성군은 달라요. 달성군에 대안이 있습니까? 이진숙 이외에? 다른 아니 근데 눈에 띄는 달성군은 후보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나? 막대기만 꽂아도 그죠.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박형광 기자 가도 됩니다. 제가 공천 받아도 돼요. 네. 아무나 돼요. 네. 예. 오늘 우리가 저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제가 네. 국민의힘 취재하면서 제일 좀 그 유권자로서 불쾌했던 게 뭐냐면 어떤 후보가 그분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경북 지역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는 과메기만 꽂아도 바로 당선이야. 그럼요. 그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런 분위기인데 달성군에 준비된 이진숙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냐? 지금 김민수 아무- 최고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건 있죠. 아니라고 그거는 조금 확실히 아니라고 추경호 그쪽도 추경호 네, 쪽에서 싫어하죠. 비토를 네. 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굉장히 많은 많죠.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이제 박민식 후보가 거의 공천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당 지도부 내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사실 당내 투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까지 네. 정확한 결과 나와봐야 안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 이게 자기들끼리 정치공학 하느라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네, 정확하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국민들이 아니 표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찍고 까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우리들끼리 막 해서 아무개를 그쵸. 어디다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대구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렇게 아무렇게나 공천한다고 해서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갑자기 우리 동네 살지도 않던 분당 사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영등 정치한다고 갔다 하면 강서 갔다가 예,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할까? 그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진짜 참담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번에야말로 과거 1960년 이입할 때 보여주셨던 그 시민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